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매주 도와주시던 최민희 전 의원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김현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매주 도와주시는 진수희 네,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조국 장관 이제 취임 인사를 하고 첫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을 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탄원서 얘기도 잠깐 쟁점이 됐습니다만은 더 큰 쟁점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자택에 압수수색하러 온 검찰팀장한테 전화 통화를 했느냐. 그때 이제 부인이 남편인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기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 여기까지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각자 의원총회도 하고 대단하시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문제부터 김현 전 의원. 일단은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밝힌 거로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장관이 출근하고 나간 사이에 이제 문을 두들겨서 확인해 보니 이제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와 수사관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하고 있었고 배우자께서 충격으로 이제 쓰러졌고 119를 부르려고 했지만 119를 부를 경우에 기자단이 집안까지 들어오게 될 거를 염려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몸이 안 좋은 걸 좀 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남편에게 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출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서 그때 이제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놀라지 않게 해달라라는 배려를 요청했다라는 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물건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특정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 검사는요. 그래서 11시간 동안 그 압수수색을 이루었고 거기에 그 어떤 무슨 협박이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만약에 있는 시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면 이 검사나 수사관하고 대면했겠죠. 네. 근데 이제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뒤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출근하고 예. 뒤에 이제 들어온 거라 부인이 쓰러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니까 대신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얘기한 것이 다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저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압수수색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한 감안해서 것이다. 해라. 예. 근데 결국은 그래서 압수수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딸의 무슨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중학교 다이어리도 가져가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 이제 법무부 쪽 발표가 그렇고 검찰 쪽 발표는 장관이 여러 차례 좀 서둘러라, 빨리 해라라고 했고 네네네 몇 번 대답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일단 전달해드리고 진수희 전 의원은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일단 그 과정이나 이유야 여하튼 이거는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이제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인 것 어떤 같아요. 법 위반? 그러니까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거죠. 오늘 그 후에 질문자로 나선 이용주 의원도 그런 취지의 또 질문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검찰청법이라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개별 사건 지휘.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한다. 이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도 발표가 틀린 게 법무부의 설명은 그다음에 조국 장관 본인의 설명은 그냥 몸 상태가 그러니 차분하게 해달라라는 거였다고 하는데 검찰 측은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몇 차례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거는 엄청난 압박으로 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빨리빨리 해달라는 거는 일종의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건뿐이 아니고요. 조국 교수든 정경심 교수든 이게 공사 구분이 애초에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를 집에 그냥 학교
공유 재산을 집에 그냥 막 들고 온다든지 그래서 이 공직자라든지 공직 후보자로서 하며 해도 되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이에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분들인 것 같아서 아마도 조국 장관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을 거고 오늘 그 답변 과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이걸 자꾸 가장으로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법 생각합니다. 위반 컴퓨터 얘기를 공사 구분 하셨는데요. 못한다. 컴퓨터 우선 얘기를 법 위반 했는데 문제하고 그부터 시작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아니라 수색이라는 수색이죠.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에 청구된 내용을 증거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치 검사가 취조실에서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뭔가를 했다라면 공사 구분이 못하는 거지만 자택에 들어온 검사와 수색 과정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부인에 대해서 배려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수사와 수색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화된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그 안에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고 본인의 그 논문이 있고 하니까 가져갔고 사료 깊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로 본인이 공직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때까지 교수 생활이었고 장관이나 무슨 그런 것을 가기 위한 본인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장관의 자질과 직결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조국 장관을 8월 27일부터 해서 압수수색이 거의 뭐 50여 군데도 넘고 20명에서 뭐 50명의 수사관까지 총 동원해서 탈탈 턴다면 어느 누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그리고 검찰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은 생활기록부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이 돼서 서류 작성해서 다시 인턴 경력을 증명해내는 그 서류조차도 이미 이 검찰이 아니면 가지지 못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박할 게 많은데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법 위반 소지는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유는 공식 수사가 아니라 수색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듣고. 바로 그 점을 제가 반박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세요. 수색과 수사가 별개가 아니에요. 전체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반론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소됐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기소된 이후에 압수수색 자료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2011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소된 이후에 압수수색한 그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혼용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색된 내용은 압수 물품, 이것이 변경을 여러 차례 걸쳐서 압수색 을 해서 가져간 물건이 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청구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계속 번복해 가면서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박이니 뭐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는 단일 혐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얼마 전에 기소된 건 이외에 그거는 학교 표창장 관련한 거잖아요. 추가 그 기소도 있을 것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러니까 법 위반이다, 공사 구분 못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건 법 위반 소지가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반론 들어봤고 동시에 김현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등등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김현 의원은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혹이 더 짙어진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의 기록부가 노출이 됐고요. 그다음 PC 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또 공개했습니다. 그건 압수수색 품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의 인턴 그 증명서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도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의 내용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딸, 그다음에 변호사가 입회하에 진행된 내용들이 당장에 이제 이 검사가 주광덕 의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네. 저는 압수수색에서 있었던 그 상황, 그게 피의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긴 하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로 든 것들이 다 검찰발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생부 기록건도 이미 그 교사들이 다 그 로그인해서 보게 됐다는 그런 것도 밝혀졌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그 수사 대상자, 검찰 소환 대상자, 그다음에 그분들과 같이 했었던 변호사들, 이분들을 통해서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지 그게 검찰을 통해서 이거는 명백히 검찰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할게요. 그것도 공방이에요. 이 부분에. 현재.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중에 다 기록이 밝혀질 일 같아요. 아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9월 3일 날 기자간담회 때 생기부 기록을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가 그 다음에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로그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검찰, 하나는 딸. 그다음에 그 로그인을 할 때 본 그 학교 관계자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아무리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이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기부는. 예. 그것을 야당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학생의 영어 성적이 예, 그리 좋지 예. 않다라는 내용으로.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특권이 있다 하는 특권이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도하게 나간 겁니다. 전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광덕 의원에 의한 연일,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고, 예. 생기부 문제는 그거는 법적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얼버무려서 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생기부에 대한 이 공개 알겠어요. 부분은 예. 명백히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뭐 그걸 좀 떠나서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 통화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 등등이 이렇게 또 야당 의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요 과정 등등을 가지고 이제 여당 쪽의 주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동을 하느라, 즉 검찰 개혁에 강력히 저항하는 차원에서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느라 야당하고까지 내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 점 전체를 뭉뚱그려서 진수희 전 의원 답변해 보시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사실관계가 드러날 걸로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지금 검찰하고 민주당 간의 이 공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심히 불편한 게, 지금 저 윤석열 검찰이 누구 검찰입니까? 이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2달 전만 해도 예. 윤석열 검찰총장 세우면서 뭐 당대 최고의 검사 로 칭송을 하던 이 검찰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몹시 불편해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그 사태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에브리데이 뭐 생중계 하듯이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잖아요. 그때는 박수치고 즐기다가 이제 와서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네. 걸 보면서 좀 민망하긴 해요.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특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고 특검에 의한 공식 브리핑이었죠. 그때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소된 후에 공식적으로 브리핑되는 것은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고요. 기소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것은 기소되기 전에 야당 의원에 의한 이 소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이 나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조금 이야기를 네. 키워서 진수희 전 의원이 말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칭송하고 또 키워줘서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한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여당의 다툼, 갈등 참 보기 민망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정치 검찰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국민들을 잘 섬기는 검찰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예. 말씀을 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권력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니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 검찰화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 검찰화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데 알겠어요. 야당의 고소 고발에 네.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에도 협조하는 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아니더라. 지금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기준으로 그 수사를 해라라고 있는 대통령의 명을 아주 지금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 통상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 함은 힘 있는 권력이랑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권력의 시녀가 되는 권력의 뭐 이런. 시녀가 권력 대신 이제 칼을 그 휘두르는 이럴 때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관계없이 오로지 지금 수사만을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여당 지지자들 이외의 다른 국민들은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네. 신설 내지는 검찰의 특수부 축소 이런 등등의 저항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세요? 진수희 전 의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만 해도 기득권에다 강력한, 프라이드도 그렇죠. 굉장히 예. 갖고 있는 집단인데 예. 그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넘겨주는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뭐 저항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개혁을 하면 기득권 그룹이 저항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저항을 돌파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그 돌파할 때 그 개혁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어렵다. 그 점에서 지금은 저는 어렵지 않나 봐요. 일단 검사들이 승복을 하겠나 싶은 알겠습니다. 거죠. 제가 하나만 예, 덧붙이면 말씀하세요. 조국 장관을 고발한 게 바른미래당이고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조국 장관을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로 하여금 조국 장관은 안 된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되기도 전에 조국 장관이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 검찰화되고 있다라는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1저자 문제나 아니면 유죄 문제나 이런 것요. 2012년 9월 7일 날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수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 뒤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 그리고 찍어서 알겠어요. 찍어서 총장으로서 자격을 못 갖추게 할 수 네.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짧게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야당의 고소고발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정치 검찰이라고 본다? 그거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온통 한 달 이상 전국이 조국 정국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고 왔는데 아무도 그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한 1분씩 그래도 평가를 좀 해보죠. 대통령의 방미 성과 네네. 김현전 의원. 일단은 지금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또 트는 역할을 하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DMZ를 국제 평화 지대화로 만들겠다라는 예.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길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국내 개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과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 연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국밖에 외치지 않는 야당의 행태가 그야말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어떤 경우는 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나치리만큼 조국 대전을 치르고 있어서 아마 오늘 여론조사 결과치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된 거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일정하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자, 진수희 전 의원. 조국 대전이 계속되는 이유, 원인 제공은 그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국 상황이 종료되려면 결자 해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미 성과 이야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별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진전된 게 없다. 발표된 내용만 봐도 대북 무력 행사 안 하겠다는 건 기존 약속 그냥 재확인한 거. 그다음에 3차 북미 회담 논의 이거는 하노이 회담 엎어지던 그날부터 트럼프가 3차 북미 회담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네. 문 대통령이 가서 이게 뭔가 물 것 같은 거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한미동맹 재확인했다는 건데 이거는 늘 정상회담 하면 레토릭으로 따라붙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조해서 그 회담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한 시선, 우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무슨 새로운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 전혀 없고 예,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 없는 거는 잘 된 거라고 예. 봐야죠. 네. 뭐 짧게 두 분의 평가 들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또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고 한 분은 과유불급, 한 분은 결자 해지, 사자성어로 서로 주고받으셨네요. 조국 장관 사퇴하기 전에 이 전국 안 끝납니다. 자, 김현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